미국이나 유럽에서 현대차는 돈 없는 사람들이나 타는 싸구려 차다. 일본에서 현대차를 타는 사람은 일본에 주재하는 한국인 4명뿐이다. 개발도상국이나 경제력이 약한 나라에서도 돈이 있으면 벤츠나 독일 3사를 타지 현대차를 쳐다도 안 본다. 이런 말들은 그동안 현대자동차가 받아온 날선 시선들인데요. 그런데 내연기관 시장이 저물고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면서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본에서 긴장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자동차 통계기관인 마크라인즈의 점정치 결과를 보면 현대차 그룹이 1월과 9월까지 글로벌 판매량 503만 2045대로 토요타와 폭스바겐에 이어서 글로벌 판매량 3위를 달성했습니다. 단순 판매량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가치 순위에서도 탑5를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순위를 보면 토요타와 벤츠, BMW, 혼다가 앞서고 있고 아래로는 테슬라, 포드, 아우디, 폭스바겐, 페라리 등 이름만 들어도 어디서 꿀리지 않는 브랜드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국내 이미지와는 달리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브랜드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지만 유독 해외 브랜드에 밀리는 이류쯤으로 인식되어 왔는데요. 그런데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빌트에서 현대의 전기차 아이오닉5가 독일의 자존심인 벤츠 전용 전기차인 EQB를 앞선다고 평가했습니다. 바디와 컴포트, 파워트레인, 주행 다이나믹, 커넥티드카, 환경, 비용 등 총 7개 부분과 53개로 이루어진 세부 항목에 대해서 아이오닉과 EQB를 비교했는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독일차 기술력의 상징과 같은 파워트레인 기술과 주행 성능 부분에서 9개의 세부 평가 중 4개의 항목에서 아이오닉5가 EQB보다 우세하고 5개 항목에서 동등한 수준을 기록하면서 현대차의 기술력이 벤츠보다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또 다른 독일 3대 자동차 전문지인 아우터자이토이 진행한 전기 SUV 차량 5종 평가에서도 벤츠 EQB, 테슬라 모델 Y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며 아이오닉5의 기술력을 인정했습니다. 아이오닉5의 평가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소비자들도 새로운 외관 디자인, 넓은 실내 공간, 신기술 탑재 등에 높은 점수를 주며 테슬라 킬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미국 자동차 매매 사이트인 오토트렌더 역시 아이오닉5를 테슬라의 진정한 경쟁자라고 평가를 내리며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유럽과 미국의 이런 반응에 일본 역시 평소와는 다른 반응이 눈에 띄입니다. 일본 자동차 리뷰어들의 아이오닉5에 대한 리뷰 역시 많은 일본 극우들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쟁 전기차 중에서도 최상위 완성도이다. 예전에 테슬라를 타보고 놀라서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는데 이 차는 한국판 테슬라 정도다. 만약 이 차를 일본 기업들이 만들었으면 엄청 흥분해서 칭찬했을 것이다. 세계의 톱이 될 가능성이 보일 만큼 화려하다. 차가 너무 조용해서 반대로 노면 소음이 시끄럽게 들릴 정도다. 무엇보다 승차감이 정말 좋다. 아이오닉5 시승 뒤에는 앞으로 나올 일본 전기차도 시승할 텐데 꽤 불안하다. 최근 타본 내연, 전기 모든 차를 통틀어서 놀라울 정도의 자동차다. 첫 시승이지만 승차감, 운동성, 소음, 완성도 등 모든 면에서 유럽차에 뒤처지는 게 없다. 일본 차가 위험할 정도의 완성도다. 현대는 전기차로 일본 시장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과거 내연기관 자동차로 진출했을 때는 일본은 이미 자국 브랜드가 많고 국가 교통 인프라, 주거 인프라 등의 차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니즈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경향과는 많이 달랐던 것과 더불어 당시 자동차를 구매하는 일본 소비자들의 세대의 특성상 한국을 일단 밑으로 깔고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외제차이면서 자신보다 뒤떨어지는 국가의 자동차를 구매할 메리트가 전혀 없었던 것이었죠. 일본은 전통적으로 자국 브랜드와 독일의 벤츠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테슬라 역시 10여 년 전에 일본에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가격을 대폭 내리는 전략으로 판매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 환경 때문에 현대의 재진출이 힘겨워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한 매체는 현대가 온라인 판매와 카쉐어링이라는 전략으로 한국 문화에 익숙한 일본의 젊은 세대를 공략하는
교묘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일본 젊은 층이 많은 지역인 하라주쿠에 기간 한정 팝업 스토어를 열어 단순 자동차 전시만이 아니라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줌으로써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경제 저널리스트는 일본에 재진출하는 현대가 일본을 석권한다는 것은 TV와 스마트폰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것이라며 어느 순간 한국과 중국산 자동차들이 일본의 도로를 달리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며 걱정스러운 미래 시장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과거 한국의 전자제품은 현재의 중국산 제품처럼 가격이 저렴한 저품질이었고 일본 제품은 고품질의 비싼 가격으로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동경의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본의 전자제품은 과거에 쌓아둔 명성만을 이용해 판매하고 있지만 정작 사주는 사람들은 일본 국민들이 대다수고 전 세계적으로는 한국의 제품들이 고품질의 첨단 기술 제품이라며 팔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역시 전자제품처럼 되지 말란 법이 없는 것이죠. 과거 현대가 첫 pon인을 선보였을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자동차를 만들어냈다는 자부심 이면에는 디자인은 이탈리아, 부품은 일본제를 사다가 조립했기 때문에 싸구려에다가 무시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디자인의 경우 그동안 베끼기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우디, 혼다, 닛산, 토요타, 벤츠 등 해외의 인기 차량 디자인, 트렌드를 주도하는 디자인들을 현대가 베껴서 만든다는 소리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디자이너들이 해외에서 인정을 받고 결과물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벤츠 2세대 CLS를 디자인한 한국인 휴버트 이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자동차 디자이너들이 모여 타사 디자인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 한국 차는 거론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디자이너 사이에서 현대와 기아가 자주 거론될 만큼飛躍적으로 디자인이 발전했다. 기술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자동차의 첫 시작은 해외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하는 것에 그쳤지만 국산화 과정과 자체 기술 개발, 연구를 거쳐 2014년에 현대자동차는 국산화율 90%를 달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모비스에서 일본 기업이 포기한 헤드램프 안개 문제를 해결한 신소재 개발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일본 업체도 참여했지만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일본 기업이 포기하고 맙니다. 하지만 한국이 안개 문제를 해결할 신소재 개발에 성공하고 일본산 부품들을 국산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한국 자동차를 비하할 때 주로 나오는 디자인, 기술력 문제는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연기관 시장에서 기존의 현대 이미지는 쉽사리 바꿀 수 없었고 편견을 깨트리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기존과 다른 플랫폼에서 자신들의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다시 쌓아올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과거 투지폰 시절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의 휴대폰은 그래도 고급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시대가 바뀌면서 일본의 휴대폰은 세계 시장에서 몰락을 해버렸고 삼성은 애플과 2강 체제를 이룰 만큼 성장해버렸습니다. 전자업계에서 일어난 일이 자동차업계에서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죠. 과연 이번에 현대가 일본 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